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2024년 모의고사 오늘 1회차 강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합격예보원에서 무역실무, 무역영어 담당하고 있는 이제 이용훈 관사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꼭 관세사 2차 합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만약에 공부하시다가 뭐 문의 주실 사항 있으시면은 제 이메일이거든요. 이메일로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주셔도 되고, 그리고 또 제 핸드폰 번호 말씀드릴게요. 공부하시다가 잘 모르겠다, 아니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카톡이든 문자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1회차고 8분의 1 범위로 2달 동안 일단 먼저 진행이 될 거예요. 8분의 1 범위로 2달 동안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좀 요즘 유형, 특히 단답형 주관식 유형으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열식으로 좀 암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생겼고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시험은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단답형으로만 서술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의 어떤 일률적인 그런 포맷에 맞춰가지고 좀 작성하시는, 제가 계속 코멘트를 해드릴 건데, 그렇게 한번 1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BWT 거래. 자, 앞부분이고, 일단 BWT 거래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고, BWT 거래 관련해서는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 테마 중에 하나가 BWT 거래랑 중개무역, 무역거래, 무역 형태 중에서는 이 두 파트에서 기출도 됐었고, 그리고 또 기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문제예요. 이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의 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론적인 파트에서는. 자, 보세창고도 거래란, 자, 밑줄 치실게요. 수출자 본인의 책임하에 수입국 내 보세창고에 반입하고, 여기서 한번 끊어주실게요. 그 다음에 직접 수입자를 확보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 형태를 말한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끊어 암기하셔야 돼요. 끊어서 암기하셔야 되고, 자, 요 정의, BWT 거래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정의 쓰는 거 시험 문제 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의 규정은 최대한 좀 그래도 비슷하게 암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서술하실 수 있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징, 목차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이론적인 파트는 목차 위주, 수출자 소유권 보유, 수입자 위정 상태, 수입 통관, 미필 상태 보관, 장치 기간, 그리고 수하인까지 해서 이러한 이론적인 부분은 목차들을 좀 잘 기억하셔가지고 빠짐없이 사용하시는, 빠짐없이 서술하시는, 그렇게 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장단점, 자, 장점 같은 경우는, 자, 수출자의 동그라미 치시고, 수출자 입장에서, 자, 동그라미 1번, 다양한 판매 기회 확보, 동그라미 2번, 납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 자, 두 번째, 수입자 동그라미 치시고,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상품 입수 불능 위험 회피, 동그라미 2번, 신속히 현품 확보, 동그라미 3번, 복잡한 계약 절차의 간소화. 자,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자, 수출자한테 굉장히 불리합니다. 자, 그래서, 자, 거기다가 밑줄, 수출자의 위험 및 비용 부담, 그리고 반송에 따른 위험 및 비용을 수출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자, 그 5번, 수위탁 판매 무역 방식과 비교, 이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입니다. 굳이 안 쓰셔도 상관은 없는 거고. 자, 이러한 무역 거래 형태 관련된 시험 문제, 무역 거래 형태. 앞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BWT 거래랑 중개무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중개무역. 자, 중요한 부분이 정의, 특징, 장단점. 이게 크게 세 가지의 키포인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파트랑 좀 연결시켜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BWT 거래 시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할 경우에 문제점의 해결 방안. 이것도 기출이에요, 기출.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세창고도 거래란 수출상이 자신의 위험과 부담으로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장치한 상태로 보관하면서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하여튼 아까 전에 우리 또 봤던 그 정의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BWT 거래 시 대금 지급 수단은 뭐 여러 가지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신용장 거래 시 BWT 거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제시 서류에 있어 문제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용청 통일규칙상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는 신용장에서 정한 제시기간 내 명기된 기한이 없을 경우, 자, 그 다음 밑줄 선적 후 21일 내 또는 늦어도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따라서 선적이 이루어진 선적이 이루어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는 후에 신용장 개설되는 BWT 거래의 서류 제시 기한을 주의하지 않을 경우, 특히 BWBL의 경우 스테일 BL이 되어 은행에 의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스테일 BL에다가 밑줄 쳐주시겠습니다. 스테일 BL. 자, 지금 쭉 보시면은 암기보다는 이해해서 쓰는 그런 철저한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자, 신용장 가격 조건에 있어의 문제점. 자, BWT 거래 시 수입국의 항구에서 양육하여 보세창고까지 운송하는 비용을 전부 수출자가 부담하므로 신용장상 수입 가격을 DAP 가격으로 하여야 하나, 엑스워크, FOB, CIF 같은 가격을 사용하는 경우 있는데, 이럴 경우 계약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DAP 가격에 밑줄 치실게요. DAP 가격.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 BWT 거래하에서 신용장 개설 시 제시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자, 그 다음 영문 표현 두 개 다 밑줄 치시고 암기하실게요. Still be acceptable document presented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acceptable. 자, 그 다음에 Still be acceptable 이란 쭉 밑줄 서류 제시 기일을 경과한 선화증권이 제시되더라도 은행이 이를 수리한다는 신용장상의 특별 조건을 말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답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2번 보실게요. 문제 2번 무역계약과 관련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물음 1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고, 자,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낙상유불, 낙상분류, 우리 1차 때 그렇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자,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냥 뭐 동그라미 1번 낙성계약, 동그라미 2번 쌍무계약, 동그라미 3번 이렇게 쓰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우리는 논술시험이에요. 논술시험이다 보니까 하셔가지고 이런데 30조 그 CISG에 30조 이런 거 이제 활용하시는 거죠. 무역계약이란 해가지고 뭐 상이한 국가의 당사자 간 물품의 매매 계약으로 무역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의의를 간단하게 달아주시면 조금 더 답안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낙성계약. 자, 거기다가 밑줄 하부의 계약. 자, 그 다음에 청약이랑 승낙의 밑줄. 자, 쌍무계약. 자, 쭉 밑줄 치실게요.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상호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자, 유상계약. 자, 거기다 밑줄 치실게요. 일방의 급부에 대한 상대방의 반대급부로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자, 불유식계약. 자, 거기다가 밑줄 치실게요. 요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두 또는 문서에 상관없이 의사를 전달내시 표시. 거기까지 밑줄. 그래서 이것도 철저하게 이론적인 파트예요. 암기를 빡세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밑줄 쳐드린 부분 위주로 키워드 위주로 푸시면 충분히 서술 점수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물음 2는 약간 불의의 타예요. 솔직히 나올 확률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일부 출제 교수님들이 이런 굉장히 관념적인 약인이라는 개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모를
그러한 개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시험 그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실 경우엔 또 나올 수도 있다. 자, 무역계약의 성립 요건, 대륙법계, 영미법계 입장. 자, 이것도 뭐다? 이론이에요, 이론. 달달달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자, 대륙법계는 성문법, 즉 몇 조 몇 항, 독일에서 시작해서 일본으로 왔다가 한국으로 온, 자, 그 부분이 되어 있고, 자, 두 번째 줄에 밑줄 치실게요. 합의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한다. 합의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영미법계는 불문법, 판례법이라고 하고, 영국에서 시작해서 미국으로 이제 전해온 그러한 그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거기다 밑줄 치실게요. 합의가 법정 방식에 의해서 행해지거나 약인이 수반되어야 한다. 약인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 약인. 자, 약인이란, 자, 거기다가 밑줄, 약속의, 한쪽의 약속에 대한 다른 한쪽의 반대급부, 즉, 대가의 상호 교환성을 말한다. 자, 약인의 요건, 동그라미 1번에, 자, 거기다가 밑줄, 법률상으로 보아 가치가 있는 실제적인 것. 자, 동그라미 2번에, 자기 또는 부자기. 동그라미 3번에, 적법한 것. 자, 약인의 역할, 맨 끝에, 법적으로 강제 이행될 수 있다. 자, 요것도 굉장히 불이에 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엄청나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서 일단 이번에 1회차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한번 쭉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보실게요. 문제 3번 무역계약의 선적조건상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해서 이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최근에가 아니라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그래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음이 그 분할 선적 활용 사례. 자, 요거는 이론이에요. 이론. 자, 그리고 분할 선적의 정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가지고 서술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할 선적이란 쭉 밑줄 치실게요. 계약 물품을 전량 선적하지 않고 2회 이상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표현들도 그냥 내가 아는 거 쓰는 것보다 이러한 정의도 암기해서 쓰면 깔끔하게 좀 답안이 떨어질 수 있다. 자, 활용 사례 이것도 이론이에요. 마치 양도 사례 우리 시험 문제 나온 것처럼 자, 매도인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1번 매도인 입장, 동그라미 2번 매수인의 동그라미, 매수인 입장. 자, 동그라미 3번은 운송인 입장. 자, 동그라미 4번은 제조사 입장. 자, 분할 선정의 약정, 영문 표현도 암기하실게요. partial shipment allowed. 자, 영문 표현이 안 나오다가 최근에 작년에 나왔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나왔어요. 자, 그 다음 partial shipment prohibited도 밑줄.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UCP 600상 분할 선적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이론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일단 31조 A양도 반드시 서술을 하셔야 되고 31조 B양, C양 요거 2번, 3번, 4번 올해 기출됐죠. 올해 요거 기출 요 관련해서 이제 일부가 기출이 됐는데 이렇게 문장이 길 때는 끊어 가지고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 끊어 문장을 잘게 끊어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 이게 엉뚱한 얘기를 안 쓰지. 요 31조 B양, C양 굉장히 서술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대로 서술 못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우리 이론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 잘 정리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적일자 해석 기준. 자, 요것도 그 선적일의 증명해서 이제 간단하게 의의에다가 선적일이란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좀 서술을 해주시는 부분이 좋겠고, 맨 마지막에 거기다 밑줄 치실게요. 통상적으로 운송서류 발행일을 선적일로 합의한다. 자, 선적일자 해석 기준. 복합운송서류 목차자 기억하세요. 복합운송과 해상운송과 항공운송과 철도도로 내수로랑 특송 우편으로 나눠가지고 서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술을 하셔야 되고 원칙은 운송서류 발행일. 다 맥락은 똑같아요. 원칙은 운송서류 발행일. 예외는 스탬프 또는 별도 표기가 있으면 그 표기 또는 부기일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음 3. 환적 정의, 환적 관련 규정도 마찬가지로 목차 잘 기억하세요. 이것도 UCP 내용과 섞여서 나오는 거고, 환적의 정의, UCP 20조의 정의고, 환적 관련 규정 보시면 가로 3번 잘 기억하실게요. 용선, 특송, 부편은 환적 관련 규정이 없다. 요 목차도 꼭 서술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환적도 최근에 나오긴 했어요. 환적 관련해서도 20조 관련된 문장 쓰는 거 나오긴 했습니다.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 중요한 파트다 보니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험장 들어가기 한 달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4번 보시면은, 자, 외국환벌해법, 대외무역법상 이제 수출의 정의랑 수입의 정의, 일단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의 정의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무역이란 다음에 어떠한 것의 수출, 수입을 말한다 해서 수출, 수입 정의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또,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꼼꼼하게 암기를 해 두시고, 규정까지 내가 암기해야 되느냐? 요 앞부분의 정의 규정은 그래도 규정까지 만약에 여러 개 되시면 좀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외국환거래법상 적용 대상 및 물적 대상, 요것도 앞부분에 대한 정의 규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적 대상과 요 특히 물적 대상은 굉장히 길어요. 이거 다 쓰기에는 힘들 거예요. 다 못 써요. 다 못 쓰긴 하는데 분명히 여기에서도 더 아마 실제 시험 문제 나오면 범위를 좁혀줄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그 시험 출제 유형이면 어디까지 써라라는 정확한 그런 규정을 여러분들한테 아마 제시를 할 텐데 어디까지 쓸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암기해서 기억하셔. 그 서술 어떻게 해요? 뭐 규정까지 쓰라는 건지 0까지 쓰라는 건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구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서술하는 그러한 걸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시험 1회차 시험 모의고사 보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2회차, 3회차, 4회차 갈수록 8분의 1 범위, 1회차이기 때문에 범위가 그렇게 또 앞부분이다 보니까 많지는 않아가지고 좀 부담은 덜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 더 이제 CISG 막 이렇게 들어가면은 범위가 많아지죠. 그래도 여러분들 8분의 1 범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무조건 보셔야 돼요. 무조건 보셔야지 나 한 주 좀 빼먹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회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